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저의 오프닝을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성대모사를 한 건데 누구 성대모사인지 혹시 눈치를 채셨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요. 전혀요? 꽤 비슷했는데 그 멘트에 네. 힌트가 있었습니다. JP 모건과 같은 모멘텀 플레이를 기다리고 있다.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센스가 없는 건가요? JP. JP.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성대모사 한 거였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죠. 저도 옛날 사람인가 아니에요? 봅니다. 자, 가끔 이제 종종 오프닝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당황하지 마시고 아, 쟤 또 저러는구나 하고 귀엽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오늘 저의 성대모사를 보고 저승사자다, 저팔계냐, 사오정이냐, 꿈에 나올 것 같다 등등의 반응들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LED 한보람을 외쳐주고 계신 쫄보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JP모건에 대한 이야기로, 앞으로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봤는데요. 오늘도 시장에는 FOMC에 대한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전날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도 좀 부담이 되었고,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국내에서도 거리 두기를 다시 한번 강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시장의 발목을 잡았죠. 개인들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3,000선 아래를 윗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FOMC에 대한 결과가 16일 내일 새벽 4시에 발표가 될 텐데요. 그 이후에 내일 시장에 대한 반응들도 미리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서 투자 심리도 좀 약화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 FOMC 이후에 연말 증시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지금 이 시간 야인시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그렇게 이상한 성대모사를 하고 또 이렇게 멀쩡하게 이야기를 하려니까 저도 약간 좀 민망해지는데 여러분들 출석 체크하면서 조금 마음을 진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내 이름은 구름이여님 반갑습니다. 오렌지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귀연야옹님 성대모사 못 들어서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안 들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임님 반갑습니다. 준호님, 광모님 나오셨네요 하면서 반가워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대화 나눠주시면 되고요. 또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방송 시청하시면서 종목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도 열어둘 거고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장군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S넷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는 7,650원이고요.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단기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고요. 대량 거래 발생, 테스트, 피레침 발견, 클라우드 보안의 중요성, 대두 등 이광무 전문가님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오늘이 워낙에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8% 상승하면서 7,540원의 거래를 마쳤거든요. 이
오늘의 상승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고 앞으로 조금 더 한 번에 반등이 더 나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짧게 나는 수익을 보겠다라는 전략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 단기 전략 우리 어디까지 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단기 거래량 집중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하신 걸 보니까 오늘 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접근하시자마자 손실을 경험하고 계셔서 단타에는 조금 아쉬운 스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빠르게 거래량 유입되는 것을 보고 판단했다라면은 저 같으면은 7,400원대 이 구간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면서 이 시기에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7,700원 근접에서 접근하신 거라면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됩니다. 7,700원 정도 위치에서 상배팅에 대한 시기도 아니었거든요. 왜냐면은 장 후반 마지막 이제 이 시세 분출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 경합을 벌여야 되는 시간도 상당히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장중에 이 종목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특정한 뉴스가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대응하셔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셨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S넷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이야기 주신 것처럼 클라우드 보안 뭐 같은 키워드를 좀 보는 종목은 아니고요. 통신 장비라든지 뭐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회사 내부에 대한 서버에 대한 역할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5G에 대한 테마랑 아니면은 메타버스에 대한 테마, 이와 같은 테마주에 대한 이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뭐 특정한 어떤 모멘텀을 두고 등락을 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S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아무래도 이제 회사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문 인터넷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뉴스에도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이 어떤 특정한 뉴스에 작용하는지는 사실 뭐 정확하게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떠한 뉴스든지 이제 오늘 새롭게 거래량 유입되었으니 이 물량에 따라서 단기적인 차트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장중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했지만은 그래도 마감 상태로 봤을 때 8%대 장대 양봉은 유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유지한 가격대의 위치가 이평선에 걸쳐 있는 위치를 좀 넘어선 위치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면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7,300원대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단기간 시간적으로 뭐 짧으면 이틀, 뭐 길면은 다음 주 이내에 다시 한번 재변동을 보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또 중요한 위치 가격대가요. 오늘 뭐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레침 위치, 이 구간이 전고점에 있는 위치, 그리고 큰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 다중 바닥이 아닌 다중 고점을 만들었었던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 위치를 또 다시 한번 또 예의주시하자.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면 이 가격 돌파가 중요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차트적인 관점을 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계속해서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겠지만은 일단은 하방에서는 7,300원 그리고 상방에서는 7,950원 이 라인대를 중요한 위치로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S넷 오늘 이 빨간 장대 양봉에 들어가셨는데요. 자, 7,300원 선이 깨지지 않고 지켜지는지 확인하시고 7,950원을 돌파하고 뚫고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수익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넷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아주 대박이님 반갑습니다. 또 이광무 전문가님의 이 저팔계 성대모사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팔계요? 네. 제가 저팔계 뭐- 아니고 사실은 김종필 JP이긴 하였지만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신가요?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에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코크레인 머핀님 오셨네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비가 내리면님, 이지근님, 허길령님도 오셨고요. 키다리님께서 이광모 전문가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도 나눠주고 계십니다. 네, 또 이광모 전문가님의 이 반도체에 대한 진단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종목들 계속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반도체 IT님께서 네페스 아크 올려주셨어요. 자, 매수하신 가격은 49,565원에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시고요. 중기 목표가와 추가 매수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자, 오늘은 49,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주 소폭 손실 구간에 계신데 중기적인 목표가 어디까지 잡을까요? 네페스 아크 좋은 회사입니다. 네, 뭐 제가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렸을 때 가장 빠른 스케줄에 있는 이 차세대 반도체는 DDR5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서 DDR5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건네드렸지만은 DDR5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D램 먼저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D램 반도체에 들어갈 수 있는 PCB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뭐 PCB 관련된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는요, 뭐 낸드도 보셔야 되고, 비메모리, 특히 파운드리, 비메모리 파운드리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진짜 값어치 있는 반도체에 대한 핵심 기술은요, 파운드리 영역,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에 있을 텐데요. 그러면 비메모리, 이제 파운드리 영역, 차세대 반도체 영역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정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물론 이제 가장 빠른 스케줄에서 PCB 먼저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지만은 저는 낸드도 좋고 파운드리, 비메모리도 좋고 메모리도 좋고 예, 이와 같은 내용들 다 건네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반도체 다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각각의 키워드의 카테고리에 트렌드는 따라가셔야겠죠.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는 패키징하고 테스트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네페스 아크는 네페스 그룹 안에서 테스트 영역을 분사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도 네페스 아크를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겠죠. 제 이야기를 믿고 계신다면은 이강무 전문가가 앞으로 향후의 비메모리 핵심 기술에 대해서 장비단을 본다면은 패키징하고 테스트 장비가 중요하다라고 했으니 이 말을 믿으신다면은 네페스 아크는 큰 그림 보셔도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근 1년 동안에요.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하단은 잘 잡아놨는데 어떻게 보면 상단도 잘 갇혀 있습니다. 박스권이 좀 길게 진행되었었고요. 이 종목이 상장 초기 때 62,0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사실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가 크지 않았다는 점 아쉽죠.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네페스 아크는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위치까지도 저는 돌파할 종목이라고 자신 있게 봅니다. 물론 이제 이 네페스 아크가 테스트 장비가 꾸준하게 앞으로 뭐 현재까지 계속 늘어나는 장비는 아니에요.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이제 증설이라든지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나노 반도체에 대한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점차 그 넘어갈 때마다 테스트 장비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네페스 아크에 대한 역할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네페스 아크의 기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비즈니스 서머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향, PMIC, 그리고 DDI,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테스트 물량을 확보해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PMIC가 뭐냐면요.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전자기기 제품들이요. 사물 인터넷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델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하드웨어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냉장고도 많이 발전했을 텐데, 차세대 반도체 개발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기기에 대한 부속 관리를 했을 때 전력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들 때문에 PMIC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전자기기, 특히나 TV나 스마트폰을 이외에 다른 영역 안에서 디스플레이 패널이 들어가는 이런 이제 전자기기들, 가전제품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역할이 커질 거예요. 이 DDI는 디스플레이를 구동시키는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영역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더 커질 것이라 본다면은 네페스 아크에 대한 테스트 영역은 정말 길게 보셔도 좋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 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전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정말 좀 긴 시간 동안 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에 대한 채굴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할 때 정말 많은 PC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때문에 이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뭐 중국에서 채굴 사업에 대한 제재,
대만에서의 이 반도체 공정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제재, 우리나라도 이런 제재가 앞으로 나올 거라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PMIC에 대한 역할, 이 부품단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다양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테스트하는 네페스아크도 큰 거시적인 관점 보셔도 괜찮다.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차트 좀 보도록 하죠. 지금은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요. 저는 어느 시간이 되면은 박스권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박스권을 언제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을 해본다라면은 이 통신 환경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따라올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의 투자 기조가 내년 하반기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장비단에서 준비를 한다라면은 한 2분기 정도에서는 큰 흐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올라온다라면 신고가 돌파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위치에서는 박스권에서 조금은 물량을 좀 쥐고 가는 전략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넘어선다라면 신고가 돌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늘린다라면요.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박스권의 하단 위치에서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선택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고요. 좀 긴 호흡으로 들고 가신다라면은 신고가 꼭 보실 거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좋은 종목인데 박스권에서 참 지루하다라고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종목에 대한 성장성 굉장히 충분합니다. 앞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포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 설명 도와드렸고요.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최고점이었던 62,000원 이상, 6만 원 이상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추가 매수 박스권 하단입니다. 한 41,000원, 43,000원 요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조금 더 채워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 종목 선택 잘했다라는 진단으로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비가 내리면 님이 올려주셨고요. 역시나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제주반도체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6,560원에 비중은 17% 보유하고 계신 종목입니다. 7,400원대 올랐을 때 매도했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재반등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거든요. 자, 제주반도체가 불과 몇 거래일 전이었습니다. 지난주 7,430원 최고가를 찍고 그 이후에는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6,400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시청자님께서는 손실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번 달, 지난달 해서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7,400원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거든요. 자,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내가 손실이 아닌 상황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을지, 수익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제주 반도체는요. 전반적으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시장 환경을 보기보다는요. 중국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이 흐름들 따라서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크게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보다 더 적극적인 중국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올라왔던 위치가 저는 괜찮은 차익 실현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더군다나 매수하신 가격대가 7,400원대 위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500원에 매수하셨고 7,400원에 못 7,500원, 6,500원. 네네네. 네. 6,500원대 매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높이가 사실은 제주반도체에 대한 위치가 최근 시장이 힘들었을 때 9, 10월 달에 가격의 위치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이 하단에서 갖고 있었다라면은 중국에 대한 투자 흐름을 따라서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에 대한 흐름을 좀 저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또 고충을 받았던 회사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 쪽에 반도체 생산 공정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요 해외 기지에 대단한 기술을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아주 공격적으로 중국의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이엔드급 이제 생산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도 가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첨단 장비에 대한 도입을 미 정부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제동을 걸었단 말이죠. 이 때문에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중국에서의 투자도 무기한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반도체도 그런 흐름 안에서 만약에 중국에서 투자에 대한 속도를 내지 않는다? 그럼 제주반도체도 그 영역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하고 제주반도체에 대한 위치는 완전히 달라요.
SK 하이닉스가 준비하려고 했었던 거는 하이엔드급이고요. 제주 반도체는 하이엔드급의 반도체는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이 주변 특히나 미국 중심으로 해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반도체에 대한 제재가 있다 보니까 중국의 공급을 진행하고 있었던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에 대한 좀 뭐랄까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거시적 봤을 때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에 대한 흐름이 조금은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주 반도체를 긴 흐름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최근에 와서 이제 이 반도체 제재 현황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의 반등에 대한 흐름들은 나왔지만은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의 높이면은 저는 차익 실현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매수하신 가격대가 6,500원대이기 때문에 다른 최근에 조정 나왔던 가격대보다는 좀 높은 가격대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저는 좀 지금은 한정적이지 않을까. 시간을 좀 많이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낮은 가격대에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와서 7,000원대 위치로 온다라면은 차익 실현을 좀 챙겨주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 했을 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저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환경은 나쁘지 않거든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반도체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고, 물론 이제 대형주 좀 큰 종목 위주로 올라오고 있지만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바로 반등이 안 나온다라면은 교체 의견, 그리고 올라온다라면은 7,000원 선에서 차익 실현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는 이제 슬슬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와도 반등이 나와도 이제는 조금 매도하고 조금 더 탄력이 클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보자라는 진단 도와드렸네요. 반등 시 매도 의견 7,000원 선에서 정리하시고요. 조정 나올 때 역시 조금 미련 버리시고 우리 다른 종목으로 더 많은 수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 보니까요. 연말 되니까 조금씩 착하게 살아야죠. 선물 받고 싶어요. 라는 글들도 보였는데요. 또 종목으로 셀프 선물은 하시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나에게 연말에 따뜻한 수익을 안겨줄 만한 종목들 매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 문의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매수 문의도 함께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만나봅니다. 반가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TV를 시청하는 애청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네. 혹시 앞서 저의 성대모사도 들으셨습니까?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참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예. 자,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이강모 전문위원한테 우선 감사 인사드리고요. 네, 예, 제 대덕전자 18,500원에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덕전자. 저번에 심택 갖고 네. 좀 이익을 봐서 이강모 전문위원이 맨날 심대코 이렇게 음. 많이 해줘서 감사한다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사한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대덕전자도 그만큼 감사한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을지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대덕전자도 조금 수익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 수익권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예, 요즘 그 대덕전자가 많이 투자를 하는데 FC BJ 하는데 그 신고가 23,000이 돌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상 네. 저기 애청자에서 주식에서 감사합니다. 아, 네. 수익 잘 나셔서 정말 예, 축하드립니다. 항상 심대코에 대해서 많이 지금 네. 그걸 주로 많이 PCB 업체 풍기 때문에 네. 강조 많이 하셔서 그쪽을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심데코라고 이제 줄여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심텍 종목을 많이 강조드렸죠. 그리고 또 대덕전자하고 코리아 서키트도 각각의 매력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심데코 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단 그 부분들을 또 시청을 잘 해주시고 믿고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저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수익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심데코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을 때
이 종목들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사실은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서킷에 대한 언급을 제가 최근에 한 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추천 1주년이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작년부터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설명은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났고, 그러니까 올해 또 대덕전자, 심태 이와 같은 PCB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을 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심태 정말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고 그리고 또 주가도 많이 빠질 때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올라왔다고 해서 지금 더 이야기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아랫달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는 100%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의 위치에서도 저는 더 자신 있게 내년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왜냐하면은 PCB에 대한 수요가 내년에 더 크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사상 최대 실적 그 이상도 내년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서킷과 심택 대비해서 주가가 최근에 조금 더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에서 그 부분들을 좀 다시 키를 맞추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전해졌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내가 투자한 기업이 새롭게 이 현금을 써서 투자를 준비할 때 이것을 하나의 또 이 긍정적으로 해석도 하지만은 부정적으로는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뭔가 그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 그러니까 돈을 쓰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투자를 해서 투자되는 그 기간 동안의 딜레이와 그리고 투자가 되고 난 다음에 활성화될 때까지, 안착될 때까지의 그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요 근래에 와서 예를 들어서 성장 산업들, 반도체, 2차 전지, 그 밖에 다른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회사들이, 또 특히나 대기업과 함께 협업해서 투자하는 회사들이 잠재적 캐파 능력에 대한 모멘텀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도 그런 형태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덕전자는 사실은 이번에 1,000억대 투자 얘기 나온 것뿐만 아니라 올해 연초에도 사실 4,000억대 규모의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차례 더 레벨업이 됐고요. 그리고 그 레벨업된 가격대에서 크게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자리를 유지해줬고, 지금 연말에 돼서 다시 한번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또 한 차례 더 레벨업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8,000원 단 주가가 가지고 계시더라면은 조금 시간을 더 들이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더 길게 가져가 보자. 그리고 PCB 업종군들에 대한 가장 큰 성수기가 예상되는 거는요, 내년 하반기 예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2분기 시점까지는 들고 가자는 의견이고요. 6월 달까지는 저는 팔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간혹 가다가 몇몇 기업들 가지고 될놈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그들 기업들에 대한 최종의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정말 큰 수익이 또 소개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이런 표현도 좀 썼던 것 같아요. 안 팔아라는 표현도 많이 쓰기도 했는데, 저는 제가 제시했던 그 시점에서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의 높이에서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팔 생각이 없다. 저도 안 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는 시기상으로 했을 때 내년 하반기 때까지는 끌고 가자. 지금의 높이보다 훨씬 더 좋은 높이에 가져갔을 거고요. 심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모리 향에 대한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DDR5에 대한 수혜로 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대덕전자가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를 하는 그 시점이요,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시점을 아주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투자에 대한 방향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게 대덕전자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요번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 파운드에 대한 투자를 또 준비를 하고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도 그와 같은 흐름들을 따라가는 삼성의 길을 잘 따라가는 트렌드한 종목이다라는 것. 이 정도 설명드리면은 아마도 이 종목은 좀 든든하게 확실하게 잘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큰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그동안의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대덕전자로도 더 큰 수익 한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믿고 가져가 보자라는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좀 든든하게 좀 믿음이 좀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이광모 전문가님 항상 응원합니다. 네. 그 좋은 종목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도 시청자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덕전자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세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도 열어두겠습니다. 전화 상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이광무 전문가님의 팬분들이 또 많이 오셨습니다. 건강이님께서도 저도 광무 전문가님 팬입니다 라는 글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네, 뿌듯합니다. 그렇죠. 어깨 이렇게 한번 올라갔는데 그럼 뿌듯한 김에 JP 성대모사 한번 갈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못 따라할 것 같은데요. 한 번만 해주세요. 팬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TV에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메텔님께서 OCI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는 13만 2,2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재생에너지 이슈로 매수했는데 최근에 계속 하락하네요 라는 글을 함께 올려주셨거든요. 자, OCI 이 신재생에너지 파트가 참 힘을 못 쓰고 있죠. 거의 2달 동안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오늘은 더 내려가서 4% 하락으로 10만 5,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손실을 좀 크게 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모멘텀 또 OCI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일단 좀 경기가 좀 안정적일 때 또 새로운 대체 투자에 대한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인프라 투자의 하나의 이제 과정 중에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 그 과정이 주가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 인프라 투자 법안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임이 연말 좀 3분기 때 올라왔다가 이 부분들이 이제 발휘가 되고 난 다음에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소각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왔다고 해서 이제는 좀 정점을 찍고 떨어졌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이미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레벨업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내년에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특히나 이제 태양광에 대한 모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현재 위치 10만 원대 초반에서는 크게 밀리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OCI가 최근에 와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호석유화학과 자사주 교환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 OCI가 이 주주 환원 정책까지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가에 대한 신뢰성이 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3만 2천 원인데 조금 아쉽네요. 네. 지금은 이제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정리하지 마시고 좀 회복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올라왔던 위치가 전고점 위치, 신고가 위치는 조금 더 물량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이 연중의 고점대 혹은 박스권 상단이 될 수 있는 가격대에서는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가 매수하신 가격대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좀 기다리자.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다리자라는 의견이고, 그리고 올라온다라면은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OCI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심 뉴스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저는 네,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매수가 근처에서는 비중을 좀 낮추자. 예,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OCI입니다. 더 이상 주가가 내려가지는 않을 수 있겠다.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을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 근처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조금 시간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이슈와 함께 반등이 나올 때 매수가 근처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 비중 축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OCI 손실 좀 크게 줄이셨으면 좋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도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시젠 시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9만 원 정도 샀고요. 네, 비중은요? 30%. 시젠 9만 원에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한 7월 달쯤 매수하신 걸까요, 네, 시청자님?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러네요. 그래도 참 잘 버티셨습니다. 4만 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정말 철렁하셨을 텐데 네. 잘 버티셨고 최근에 반등이 나왔는데 조금 더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67,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떤 점을 좀 도와드릴까요? 9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지.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내가 손실을 안 볼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자, 9만 원까지 반등 가능할까? 이광무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이라 지금 어색하고 네. 그러네요. 일단은 저도 이제 좋은 이야기를 건네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환경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백신이든 치료제든 진단키트든 바이오, 뭐 의료기기 이와 같은 섹터들이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주식시장이라는 게요, 결국에는 좀 뭔가 걱정되는 뉴스든 혹은 시장에서 악재든 이 내용들이 반복이 되면은 시장에서 적응을 합니다. 사실 시장에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호재성 뉴스긴 했었지만은 코로나 자체가 전체적인 주식시장에서는 악재였기 때문에 이 악재도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라면은 그동안에 코로나로 움직였던 종목들, 바이오,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고운 시선을 받지는 못했겠죠. 왜냐면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큰 움직임이 나왔었던 섹터에서 이제는 차츰차츰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흐름이라면은 시젠이 과거에 탄력을 가졌던 습성은 있어서 선택하긴 좋은데 긴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잘 빠져나올까를 먼저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시나요? 수익을 내셔야겠어요? 아니 수익을 못 봐도. 네. 네. 그러면은 저는 근데 그런 관점으로 해서 여태까지 바이오 종목들을 조금 회피를 했는데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확진세가 나오는 요 시기는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이 창궐한 지는 지금 3주 정도 됐거든요. 3주 정도 기간이면요, 전문 이 의료 기구에서 초기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평가 데이터가 초기 데이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믿고 이번 주에 오미크론에 대한 해석 분석을 좀 볼 생각인데요. 아마도 이제 이 분석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미크론에 대한 뭐 치명률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감염률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많이 측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과거 델타 바이러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렇다면은 오미크론에 특화된 뭐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진단 키트를 새롭게 많이 거론하게 될 거예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사이에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좋은데,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은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검출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단 키트를 먼저 주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뭐 새로운 또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종목이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시제는 좀 더 빨리 움직이고 흐름을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가격에 대한 예상치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전고점, 최근의 고점의 자리대가 그동안에 대략 한 4개월, 5개월 정도를 내내 거래 없이 떨어졌던 추세였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반짝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황상 지금 환경상 다시 재차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때 반짝 올라왔을 때 팔고 싶었던 대기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가 사실 다시 올라온다고 했을 때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오미크론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봐야겠지만 저는 만약에 판단하면요. 직전에 있었던 가격대하고요. 그리고 9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다음 매물대에 대한 위치가 9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종목 대응 하신다면은 9만 원대까지 완벽하게 기다리기보다는요. 물론 주가 흐름을 좀 또 봐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예상을 해본다면은 8만 2천 원 때부터 9만 원 사이에서는 팔 수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제법 높아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확진세가 바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소비되는 진단키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점차 감염에 대한 부분들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진단하러 의뢰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게 될 거예요. 지금 막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세에 대한 부분들이 커져갈 때 반짝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기회에 잘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82,000원에서 9만 원 사이에서는 빠져나올 생각을 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저점 어디에서 다시 물타기는 할 수 없어요. 물타기를 진행하신다라면은 저는 타이밍은 좀 놓쳤다고 생각해요. 요번에 크게 올라왔을 때 돌아설 때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6만 원대에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또 6만 5천 원 정도 이때가 중요한 타이밍 같은데 요 기회를 다시 한번 건드린다라면은 시간이 좀 많이 가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지금 반짝 올라오는 추세를 봐야지 주가가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추세를 멈추고 추세를 바꾸려고 한다. 상승 추세로 바꿔야지 가격 올라오잖아요. 그러려면은 여기에 계단식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계단식 상승에 대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반짝 올라오는 그 시세가 나올 때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들썩이고 반등이 나올 때, 반응이 좀 나오고 있을 때 우리가 목표 조금 낮춰서 잘 빠져나오는 전략 체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네, 보시길 감사합니다.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즌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자아자 게시판에 올려준 종목 살펴볼 거고요. 야인개미님께서 LG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LG 매수하신 가격은 81,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LG가 어제 좀 급락을 했었던 종목이잖아요. 구본준 회장의 지분 블록딜 소식이 들리면서 뭐 LG뿐만 아니라 LG 그룹주들이 전부 다 같이 좀 휘청했던 종목입니다. 갑자기 뚝 떨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야인개미님께서는 이러한 소식에 공포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거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는 진단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자, 공포에 매수하라 이 전략이 LG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저는 뭐 괜찮은 투자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악재에 대한 판단을 누구보다 좀 빠르게 다시 또 이 좀 반전을 생각하시면서 보셨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의 이 대응법은 괜찮다고 생각은 되는데 LG 자체에 대한 종목에 대한 선택이 사실은 조금은 무겁다라는 거를 좀 참고하신다라면은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지난 이제 12만 원대 찍고 난 다음에 가장 낮은 위치에 하고 있는 주가이거든요. 대부분의 투자가 정말 안 좋은 위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라는 그룹에 대한 LG이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한 투자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블록들에 대한 뉴스가 주가에 더 낮은 자리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신에 가장 낮게 샀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해서 가장 높은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생각은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최근에 와서 LG 그룹주들이 새롭게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LG 그룹주들이 뭐 LG에 대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바뀌거나 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뭐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쇄신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움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다시 보자라는 측면이에요. LG가 삼성이라든지 다른 그룹사 대비해서 상당히 소외되었다. 이제 다시 한번 LG를 재평가할 때가 왔다라는 형태의 이 정도 수준의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LG 이 지주사 이 종목을 선택하기에는 조금은 힘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거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많이 더해지고 있는 오늘 신고가 나온 LG 이노텍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제 새로운 시장을 두고 이제 격돌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로봇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스마트폰 이 사업에서는 완전하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 싸움에서는 LG도 사활을 걸고 또 준비를 하지 않을까. 전장 사업이라든지 로봇 산업 아니면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은 그런 사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LG전자라든지 LG 이노텍이라든지 이와 같이 직접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보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블록들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LX 그룹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소재단이라든지 새로운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LX 그룹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택을 조금 더 다양하게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종목에 대한 선택을 오래 들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블록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 선택이지만은 그 목표에 대한 흐름들을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주가가 최근 한 3개월 동안에 횡보했었던 이 가격대 위치 이 라인대까지 회복하는 건 기다려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상까지 들고 가는 거는 저는 시간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1차적 목표가 본다면은 87,000원 그리고 89,000원 이 라인대 진입한다면은 차익 실현을 챙겨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공포에 매수한다라는 전략은 괜찮았지만 이 그 그룹주들 안에서 종목에 대한 선택은 살짝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때문에 LG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응을 전략으로 체크해 드렸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87,000원에서 89,000원 선 제시를 해 드렸으니까요. 그 안에서 수익 잘 챙겨서 나오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울러스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유진기업까지 살펴볼게요. 자, 매수가가 4,400원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성신양회 적대적 인수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 확보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계시고 그에 따른 매수를 하셨는데요. 중장기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유진기업이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들 빨간불 잘 보여주면서 오늘은 4,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수익 구간에 계신 상황인데요. 자, 이 성신양의 M&A에 대한 모멘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 적대적 M&A라는 거는 지분 싸움 간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성신양회가 방어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 M&A에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는지는 좀 봐야겠고요. 근데 표현 자체가 적대적 M&A라면 지분 싸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 주식 가치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성신양회는 단기간에 크게 움직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성신양회에 대한 관심으로 많이 이동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진기업이 모멘텀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진기업보다 조금 더 시장에서 우위를 보고 있던 게 성신양회, 뭐 쌍용양회, 성신양회, 뭐 한일시멘트 이 정도의 이 그룹 단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유진기업이 성신양회를 매입을 의사를 갖춘다라면은 저는 유진기업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적대적 M&A가 이 계획만큼 진행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철회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가졌다라면은 시너지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철회하더라도 굳이 지금 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뭐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도 칭찬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진기업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뭐 M&A가 된다라면은 모멘텀이고 안 돼도 뭐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측면으로 유진 기업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가가 많이 쉬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올 상반기 때만 해도 이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사실 많이 좀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은 이 자체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 때문에 시장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이 긍정적인 시각은 지금도 유효할 것 같아요. 주가가 좀 내려왔지만은 그 모멘텀에 대한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증시에 대한 위치가 3,300포인트 근접에 했다가 2,900선에서 지금 걸쳐 있는 위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증시가 하단권에 있습니다. 박스권의 하단권에 있어요. 이런 위치라면은 사실 종목 가치주에 대한 선택이 좀 높아지게 되거든요. 특히나 연말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배당이 또 잘 나오는 회사 유진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위치 잘 접근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내년 대선 거치고 또 내후년에 대한 중요한 선거들을 또 지나가는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모멘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소한의 적어도 배당락까지는 받아보자. 배당 잘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좀 잘 들고 가자 의견이고요. 목표한다면 저는 적어도 신고가 돌파하는 위치까지도 보셔도 좋다. 예, 지금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진기업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드렸네요. 배당 매력도 함께 챙기시고요.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6,000원 이상까지 가능성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유진기업까지 진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 도와드렸고요. 또 시장에 대한 부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이 FOMC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짙었는데 잠시 후에 이 결과가 되고 나서 내일 시장에서는 또 어떤 반응으로 우리가 나오게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잠시 후 10시에 시작되는 투자의 신을 통해서 이광무 전문가님의 이야기도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추천 종목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광무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